이건 단순히 재미로만 넘길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추천,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괴담이 아니라 실화라고 하십니다. 시청자 제보고요. 미카님의 제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시고 우리 라이브에서 대화를 나누죠. 제가 할 이야기는 어딘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들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약 20년 전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한번 올렸던 글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군입대를 위한 신검에서 저는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군대 시스템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입대할 당시 4급 판정은 상근 예비역이라는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의 상근 예비역은 방위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 같던데 제가 입대했던 98년의 상근 예비역은 26개월 군 복무기간 중에 12개월은 전방에서 현역 생활을, 나머지 14개월은 집에서 인근 군부대로 출퇴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에서 복무를 마친 후 상병이 되자마자 고향 전남에 있는 육군 경비정이라는 곳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육군 경비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참 의아할지도 모르지만 저도 당시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육군에 소속된 경비정. 육군인데 해군처럼 배를 탑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대충 부대의 구성은 현역병 10명 정도, 그리고 저와 같은 상근 예비역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던 곳이었죠. 상근 예비역들은 출퇴근을 한다는 이유로 현역병들에게 약간의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죠.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당시에 주먹을 좀 쓰는 편이었습니다. 전출 한 달 만에 부대 현역병들을 하나하나 부대 뒤편으로 불러서 1대1로 깨버리고 현역병들을 주눅들게 했죠. 그리고 상근 예비역들은 전부 고향 동생들, 형님들이기에 부대에서는 부대장, 경비정에서는 정장이라 부르는데 정장 같은 그런 간부들의 눈에 비치지 않는 조건 하에 호칭을 누구누구 병장, 누구누구 상병이 아닌 형님 동생으로 부르게 통일시켜버렸습니다. 부대에 있는 상근 예비역 동생 중 민재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녀석의 생일이었나 봅니다. 10여 명의 상근 예비역들은 모두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몇 명씩 정해서 부대에 견시 근무를 하기 위해 2명은 돌아가며 부대에서 자야 합니다. 민재의 생일날 저와 지훈이라는 친구가 견시 당직이어서 집에도 못 가고 부대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모두 민재의 생일 파티에 갔죠. 참고로 상근 예비역들은 번개통신이라는 본부 중대에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퇴근 이후에도 부대에만 없을 뿐 군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집 밖으로 외출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부대에서는 일일이 이것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번개통신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랜덤한 사람에게 랜덤한 시간에 무조건 집으로 전화를 했고 그걸 받지 않으면 이를 문제 삼아서 군기교육대라는 곳에 보내거나 이것이 3회 이상 누적되면 탈영과 비슷한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모두들 번개통신의 압박으로 인해 부담은 되었지만 그래도 동료의 생일이니 가볍게나마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전남 여수의 종포라고 불리는 지금의 여수 낭만 포차죠. 그 부둣가에 모여서 막걸리에 치킨 파티를 했나 봅니다. 그날 모였던 애들의 이름은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민재, 그리고 축하를 해주기 위해 온 태민, 현수, 준혁, 동욱, 경식, 승현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놀았는지는 제가 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 비번일 때 상근 예비역 동료들과 노는 방식 그대로였을 겁니다. 여튼 파티가 끝이 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자며 야간 당직을 해서 너무 피곤했기에 어서 빨리 어제 파티를 했던 동료들이 출근을 해야 교대를 하니까 계속 그 녀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슬 교대 시간이 가까워지자 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전 속으로 난 죽어라 근무했는데 지들끼리 생일 파티 하면서 얼마나 술을 빨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애들 꼬투리 하나 잡아 갈구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생일의 주인공인 민재가 오질 않는 겁니다. 단순 지각이라 생각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얘가 도무지 오질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 녀석의 집에 전화도 해보고 연락할 수 있는 곳은 다 해봤죠. 그런데 집에서 민재 아버지는 민재가 외박했다고 하고 결국 경비정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상근 예비역의 미출근은 현역병의 탈영과 같기 때문에 경비정장이 탈영 신고를 해야 하는데 탈영 신고를 해버리면 민재의 앞날을 망쳐버리니까 최소한 3시간의 여유를 주겠으니 너희들이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바로 탈영 신고를 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아마도 경비정장은 애들이 민재가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친구들인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그리 생각했나 봅니다. 우리들은 별의별 곳을 다 뒤져봤습니다. 평상시 도박을 좋아하는 애라서 아침부터 열릴 리 없는 성인 오락실부터 당시 유명했던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던 애라 여수 시내에 있는 수십 개의 PC방, 혹시 몰라서 어제 생일 파티를 했던 종포라는 곳 주변까지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민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대에서는 탈영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재는 종포 앞바다에서 시체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이미 3일 동안 시체가 부패돼서 퍼렇게 돼버린 피부, 그리고 군데군데 없어진 살갗들은 지금 생각해도 귀신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군 검시관은 민재가 입었던 청바지에 지퍼가 열려있는 것을 증거로 해서 생일 파티를 하고 돌아가던 도중 바다에 소변을 보다가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정을 내리고 파티에 갔던 전원을 군기 교육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근 예비역 관리를 못한 경비정장을 감봉 조치하는 것으로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민재의 시체머리 부분에 타박상 흔적이 있었는데 이건 추락하면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힌 거라고 했습니다만 추락 지점 근처에는 바다 말고는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타박상 흔적이 있는 것은 참으로 미스테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아버지는 일을 크게 만들어서 군생활하는 우리들과 부대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고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 사건을 빨리 종료하자고 부대에 건의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군기 교육대를 갔던 동료들이 돌아온 그날부터 하나하나 이상한 죽음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태민. 태민이가 군기 교육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그날 당직이었습니다. 꿀꿀한 기분에 부대 현역병들과 술을 마셨나 봅니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가 교대하러 갔는데 태민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비정장의 지프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썰물 때 경비정장의 차량이 부대 근처 바닷가 낭떠러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고 그대로 차와 함께 수장된 태민이와 함께. 두 번째, 준혁. 제가 당직 근무 중에 상근 예비역들끼리 또 한잔 했나 봅니다. 아버지의 차를 끌고 나온 준혁이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술을 안 마시더니 다른 애들을 하나둘씩
전부 각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답니다. 참고로 준혁이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고 자신도 집으로 돌아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정면 충돌해서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이 일로 경비정장의 미흡한 관리로 상근 예비역이 2명이 죽었다고 해서 결국 정장님은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비정장이 왔죠. 세 번째, 경식. 상근 예비역들은 핸드폰도 숨겨 다니고 신용카드도 있었습니다. 경식이 이 녀석은 그 전부터 신용카드를 3장씩이나 들고 다니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 출근을 했는데 경식이가 출근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1시간 후 여수의 땡땡산이라는 곳에서 목을 맨 경식이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엔 유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카드 빚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고. 네 번째, 동욱. 그날 우리 부대는 거문도에 보급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경비정을 타고 거문도라는 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의 경비정은 98년도 12월 대간첩 반잠수정 여수 침략 사건 때 선두로 나가 선수포로 저격을 한 부대였기 때문에 특별 포상으로 남해안 일대에서 제일 빠른 경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거문도까지 약 2시간이면 충분할 만큼의 빠른 경비정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보급품을 전달한 후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동욱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약 3일 후 지나가던 고깃배에 의해 건져진 동욱이는 거문도에서 오는 도중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를 했습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은 무서운 곳이었죠. 그런데 파티에 간 사람 2명이 아직 남았죠. 현수 형님과 승현이, 이 2사람. 약 2년 전 저보다 2살 많은 현수 형님을 만났습니다. 한쪽 눈이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대를 하고 나서 바로 전주로 올라갔는데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술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으로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하시더군요. 현수 형님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민재 생일날 태민이가 민재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둘 다 만취한 상태라서 말려도 계속 싸우길래 그 장소에 더 있다가는 경찰이라도 오면 신분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중간에 도망쳐 나왔다. 나중에 민재가 죽고 나서 진술할 때 태민이와 민재가 싸웠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괜히 일을 더 크게 해서 다른 애들에게 피해가 될지도 몰라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아마도 직접적으로 사건에 연루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서 민재의 원한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승현. 이 친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덜덜 떨면서 방에 커튼도 안 치고 숨어 살다가 미쳐버렸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겪었던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좀 말 그대로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있다면 민재의 생일날 제가 당직 근무였다는 것이 정말 천운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대를 제대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민재의 생일 파티에 당직 근무를 서느라 가지 못했던 저와 지훈이 둘이 가서 위령제를 지내고 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예. 너무 충격적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간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구 작가님의 생각은 싸움 끝에 사망한 현수 형 빼고 당시 파티에 참석한 부대원들이 시신을 바다에 넣고 집단적으로 은폐한 듯.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형도 먼저 가버렸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분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다시 조사한다고 해도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이 민재라는 분이 과연 그 동료들과 사이가 어땠을지. 솔직히 겉으로는 친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그리고 생일 파티를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의 속내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걸지도 모릅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추측만 할 뿐이죠. 근데 뭔가 그죠? 찜찜하죠. 뭔가 찜찜해요. 자, 구 작가님이 뭔가 80년대 군 의문사 빌도 나고 그러네요. 여러분 혹시 이번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제보자분에게 한번 보내려고 해요. 제가 통화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으시다고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궁금증이라던가 그죠? 나중에 혹시나 이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오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그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그런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궁금증들 정리를 해가지고 제보자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물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컨텐츠로서 재밌단 말이에요. 사건이 재밌단 말은 아니고요. 너무 많이 찜찜한 기분이 들어요. 그죠?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이번 제보가 왔을 때 실명으로 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제보가 되어졌는데 제가 다 바꿨습니다. 가명으로. 저는 그분들의 실명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은 몰라요. 성은 모르는데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수라고 했죠? 그죠? 혹시나 그 사건이 벌어진 종포라고 하나요? 네, 그곳 근처 지금은 뭐 포차 거리가 됐나 봐요. 네. 혹시나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고향이 뭐 여수인 분들이 계시다면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시고 한번 제보 바랍니다. 제보 또는 통화를 해도 돼요. 저랑. 아시겠죠? 자, 지금 제보자분과 카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 지금 제보자분의 번호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사연의 제보자분을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아니고요. 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잠시만요. 와, 갑자기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네요.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카님? 아, 예, 맞습니다. 아유, 미카님 반갑습니다. 아유, 방금 사연을 진행을 했는데요. 예, 와, 저도 방금 봤는데, 우연히 라이브 하는 것 같아가지고, 틀어보니까 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13분을 뒤로 가기 위해서 듣고 있어가지고, 아직 13분 어떠셨습니까? 전을 듣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아, 방송에 나오는 게요? 네네. 제가 올린 사연이 나오니까 신기했죠. 와, 지금 실명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모두 예. 가명으로 바꿨거든요. 네, 제가 보낸 내용하고 거의 한 싱크로율이 다 맞는 것 같고, 이름만 다 바꾸셨네요. 네네, 이름만 바꿨고 매끄럽게 정리를 해서 지금 제보를 내보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셔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게 과연 실화가 맞나, 와, 그런 이게- 채팅도 보이거든요. 이게 제가 여수에 있으면서 저하고 같은 분부대에 있던 친구하고 지금도 같이 같은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도 지금도 그 이야기를 꺼내면은 무섭다고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고 한 2, 3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우연히 제가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 아는 사람이 아니죠. 이게 지역사회니까 이게 모르긴 하지만 동생들이 옆에 다른 테이블에서 제 말을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저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꽤 크게 하셨나요? 아니요, 실자리에 술 먹으면 목소리가 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야, 근데 그 사실이에요, 당시에, 이렇게 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연속적인 어떤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 그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없었어요. 없었나요? 진짜 없었어요, 그게. 없었다고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개개인별로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는 퍼지게만 했지, 지역 신문에도 실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제, 아까 지금 잠깐 언급했던 그 정장이, 이야기에서는 저도 이제 스토리 흐름상 한 명을 말했었는데, 관리하시는 경비정 정장님이 교대 근무라서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한 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가지가 됐고, 한 분이 남아 계셨어요. 나중에 수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제대한 이후에도 사실은 스토리 흐름상 그리 된 거지, 제대한 이후에도 두 명이 죽었거든요. 네. 응? 제대한 이후에도 저를 불러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달라 저것저것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야, 어떻게 전방도 아니고 그죠? 전방은 사건 사고가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뭐 지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총기 안전사고도 있고. 후방인데 전방에 저도 있었잖아요. 저도 네네. 3사에서 있었는데 백골이 3사단이거든요. 거기에 네. 있었는데 그런 사고는 저도 직접 목격은 못했는데 들었는데 후방이니까 아무래도 좀 군기가 해이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뭐가 문제냐면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닷가 일선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갖다가 많이 당하는 케이스들이 방송과 언론에서 이제 군부대에서 쉬쉬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실정으로는 쉬쉬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은폐하려고 하고. 네. 혹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미카님 이야기를 주변 네. 분들에게 했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떤 추측이나 아니요, 제가 평상시에 성격이랑 제가 좀 무거운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헛소리 한 사람은 아니라고 주변에 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냐고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뭐 어떻게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가, 누가 이렇게 집단으로 그런 식으로 은폐한 게 아닌가 이런 아니에요. 추측들을 하셨는데, 왜냐면은 같은 부대에서 상근 예비역이었다는 그 공통점만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서로 다른 개연성이 하나도 없어요. 죽는 간격도 일정하고 이런데 진짜로 누가 죽였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직 방송을 중간에 듣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그 친구 가명을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고 나가지고 나중에 다 태워주고 죽었다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친구 죽으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순서는 못 봤는데 이제 본명을 말하면 안 되겠죠? 네. 뭐라고 가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억 비읍 산에서 목매달고 자살한 저랑 동갑이에요. 걔의 죽음은 어떻게 할 거고. 그건 신문에 났어요, 그것은요. 아, 그래요? 아, 그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네. 그 부분이 아니고 처음 네. 생일 맞이하셨던 그 민재분요. 예, 어쩐다고요, 그분이. 그분이 그때 생일 파티 때 네. 다른 동료들에게 어떤 그런 걸 당한 게 아닌가. 그건 모르죠. 왜냐면은 음. 제가 알면 저도 혹시 지금 전화 못하고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아직 방송 끝까지 듣진 않았어요. 좀 사연 읽어주는 걸. 근데 내용은 마지막에 똑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썼던 내용이 뭐냐면은 다행이다고 했을 거예요. 제가 맞아요, 그 맞아요.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던 게 그 내용하고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추측도 안 하고 있는 사실만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내용으로 알면 저도 개연성이 있고 개입이 된 건데 그러면 저도 아마 그러면 그 생일 파티를 했던 민재분이랑 네. 그날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동료들이 다 실제로 친했나요? 그렇죠. 아니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친했죠. 어쩌면 부대에 있는 같은 부대원들이니까 친할 수밖에 없죠. 네. 아, 친하다기보다는 가까웠죠. 네. 이야. 정말. 사실은 이게 쌈무이님 제가 방송을 들은 지가 상당히 저도 오래됐거든요. 네네. 그 쌈무이님 잠깐 쉬셨을 때도 복귀하시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아, 저도 진짜요? 사실은. 아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저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니까 사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한 서너 개 정도 사연은 있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도 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무섭고 현실적으로 이런 사연, 미스테리한 사연이 방금 말씀한 그 사연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제보하고 싶었는데 이거 제보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되냐면은 그날 또 제가 술을 먹어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술 때문에. 아, 어쩐지 가끔 그 등장하는 오타가 술을 드셨나? 쌈무님하고 자꾸 카톡을 하고 연락을 갖다가 두 번 정도 했나요? 두 번 네네. 했나요? 세 번 했나요? 네.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항상 제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심지어 지금도 좀 소주 2병 먹은 상태거든요. 멀쩡하신데요? 아, 제가 또 주량이 상당합니다. 아,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유, 전화 안 감사합니다.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전화하러 나간다니까 옆에서 우리 와이프가 설계 보내요? 잘 말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미카님 오늘 제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또 다른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요, 술을 먹으면 또 제보하겠습니다. 지금 드셨다면서요? 아니, 그 술 내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10병 드셔야 됩니까? 아유, 뭔 10병이야. 한두 병. 네네네. 알겠습니다. 미카님 제보 감사드립니다. 아유, 쌈부님 이렇게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영광입니다.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예, 혹시 사연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카톡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쌈바. 쌈바입니다. 네. 아니,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데요? 야, 여러분, 그, 궁금증이 해소되셨습니까? 어느 정도? 그죠? 와.